작년 겨울에 난방비로 50만 원 넘게 낸 분들, 그거 전기장판 하나 때문일 확률이 90%입니다. 난방비 아끼려고 보일러 온도 낮추고 전기장판 켜는데 왜 오히려 전기세까지 폭탄 맞으시는지 아세요? 감기 걸릴까봐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며 아꼈는데 고지서 보고 기절하시는 분들 한두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화재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전국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난방 효율을 연구해온 박사 이지훈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30평대 아파트, 같은 층, 같은 구조입니다. 어떤 집은 겨울 한 달 전기세 가스비 합쳐서 10만 원, 바로 옆집은 50만 원, 5배 차이 납니다. 월 40만 원, 석 달이면 120만 원을 더 내는 겁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닥에 1,000원짜리 이것 한 장 깔았느냐 안 깔았느냐 이것 하나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의 분들이 전기장판이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오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전기장판은 사실 가장 효율 높은 난방 도구입니다. 문제는 쓰는 방법이에요. 일반 가정에서는 그냥 바닥에 장판 깔고 켜지만 저 같은 연구자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고요? 같은 전기를 써도 바닥 구조에 따라 효율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냉기가 올라오는 바닥에 그냥 장판만 깔면 열의 절반 이상이 바닥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전기는 전기대로 쓰고 방은 춥고 그러니까 온도를 더 높이고 그러면 전기세는 또 올라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게다가 잘못된 깔개를 쓰면 열이 한 곳에 집중돼서 과열되고 그게 화재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작년 겨울에만 전기장판 관련 화재가 수십 건 발생했어요. 대부분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장판을 깔았거나 두꺼운 이불로 열을 가둬서 생긴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집은 안전하신가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 연구를 20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전기장판 쓰면 전기세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틀렸습니다. 전기장판 자체는 하루 종일 켜도 한 달에 5,000원도 안 나옵니다. 문제는 전기장판을 잘못 쓰니까 보일러를 더 돌리게 되고 그래서 가스비가 폭발하는 거예요. 반대로 제대로만 쓰시면 보일러 온도를 3도에서 5도까지 낮춰도 방은 훨씬 더 따뜻합니다. 가스비는 절반으로 떨어지고 전기세는 조금만 올라가니까 결국 총 난방비는 확 줄어드는 거죠. 이 한 가지 차이를 모르고 쓰시면 매달 수십만 원을 그냥 버리시는 셈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그 모든 걱정이 싹 해결됩니다. 전기장판을 어떤 순서로 깔면 가스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방은 더 따뜻해지고 화재 위험까지 사라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난방하고 계신가요? 며칠 전 지인 박정수 72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보일러를 줄이려고 전기 히터를 틀었는데 왜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방은 여전히 냉골인데 난방비는 오히려 늘어서 난감하다는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제가 덱을 둘러보니 문제는 기기가 아니라 사용 순서와 깔개 구조였습니다. 바닥의 냉기가 열을 다 빼앗는 구조라 전기장판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더 큰 문제는 박정수님이 보일러를 아예 끄고 전기장판만 최고 온도로 켜두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방 전체는 여전히 차갑고 장판만 계속 열을 내느라 전기를 미친 듯이 먹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바닥 상태를 확인해 보니 콘크리트 바닥에 장판을 바로 깔아놨더라고요. 냉기가 그대로 올라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에 은박 매트 한 겹을 깔고 장판을 재배치한 뒤 습도만 50%로 맞추게 했습니다. 보일러도 20도로 낮게 유지하고 장판은 중간 온도로만 쓰라고 알려드렸죠. 작은 조정이었는데 박정수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포근하게 주무셨다며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다음 달 고지서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대요. 전기세 가스비 합쳐서 거의 15만 원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돈 아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난방 습관은 여러분의 건강까지 해칩니다.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 질환이 생기고
너무 춥게 지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뜨겁게 켜두시면 저온화상 위험이 있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난방비와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따뜻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뒤에 나올 바닥 깔개 조합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난방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난방 효율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제대로 된 전기장판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장판이 전기난로보다 왜 10배나 효율적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난로는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라 열이 사방으로 흩어지지만 전기장판은 몸에 직접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손실이 훨씬 적습니다. 쉽게 말하면 난로는 방 전체를 데우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장판은 사람이 닿는 부분만 데우면 되니까 훨씬 경제적인 거죠.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를 보면 동일한 전력을 사용했을 때 체감 온도 상승 효과가 전기장판이 월등히 높다고 발표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김상호 69세님은 온풍기에서 전기장판으로 바꾼 뒤 전기세가 한 달에 3만 원이나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온풍기는 2000W짜리를 하루 8시간만 켜도 한 달에 4만 원이 넘게 나오는데 전기장판은 100W 정도라 하루 종일 켜도 5,000원 안팎입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장판 온도는 중간 이하로 맞추고 몸 가까이에 두시면 체감 온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처음부터 높은 온도로 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만 장시간 높은 온도로 켜두시면 저온화상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감각이 둔해지신 어르신들은 뜨거운지 모르고 계속 누워 계시다가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난방기기를 주로 쓰고 계신가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보일러를 낮추고 전기장판을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보일러만 쓰는 것보다 온도를 3도만 낮추고 전기장판을 함께 사용하면 에너지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국내 에너지 실험 결과를 보면 전기장판을 병행했을 때 난방비가 약 40%나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보일러는 방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라 벽과 천장으로 열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전기장판은 사람이 있는 곳만 집중적으로 데우니까 효율이 훨씬 좋은 겁니다. 제가 아는 오지훈 74세님도 보일러 온도를 25도에서 20도로 낮추자 가스비가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하세요. 대신 자리에 앉을 때나 잘 때만 전기장판을 중간 온도로 켜시는 거예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보일러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낮게 유지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만 장판을 중간 설정으로 켜시면 됩니다. 낮에도 거실에서 오래 앉아 계실 때는 소파나 방바닥에 장판을 깔고 쓰시면 보일러를 더 낮춰도 전혀 춥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절대 주의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보일러와 장판을 함께 쓸 때는 은박 돗자리를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보일러 온도 몇 도로 설정하고 계신가요? 집이 냉바닥이신 분들은 반드시 은박 돗자리를 깔아야 합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잡아주는 반사층이 있어야 장판의 열이 위로 유지되거든요. 한국가전시험기관 실험 결과를 보면 은박 반사층을 사용했을 때 열효율이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오래된 빌라나 다세대 주택, 1층 집처럼 바닥이 차가운 곳에서는 은박 매트가 필수예요. 이규호 66세님은 냉기가 심한 원룸에 사시는데 은박 돗자리 하나만 깔았는데도 전기세가 크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대요. 1,000원짜리 은박 매트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깔고 나니까 같은 온도로 설정해도 훨씬 따뜻하더래요. 제대로 하시려면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제일 아래 은박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얇은 러그를 깔고 그 다음 전기장판을 놓고 마지막으로 이불을 덮는 겁니다.
은박이 바닥의 냉기를 막아주고 열을 반사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러그는 은박과 장판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면서 열이 고르게 퍼지도록 도와줍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장판을 중간 온도로만 켜도 아랫목처럼 포근합니다. 단, 보일러가 켜진 상태에서는 은박을 쓰시면 열이 가둬져서 위험하니까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온돌 바닥은 이미 따뜻하니까 은박으로 막으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과열되는 겁니다. 집 바닥이 차가운 편인가요? 반대로 보일러가 켜진 바닥이라면 은박 대신 러그가 정답입니다. 온돌 바닥에 은박을 깔면 열이 막혀서 과열 위험이 생기거든요. 국내 난방안전센터에서 실험했더니 은박을 온돌 위에 사용할 경우 표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보통 바닥 온도가 30도 정도 유지돼야 하는데 은박을 깔면 5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장판이 손상되거나 화재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정인호 70세님도 온돌 위에 은박을 깔았다가 장판 표면이 들뜨는 문제를 겪으셨어요. 심하면 장판 내부 전열선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를 사용 중이시라면 은박 대신 얇은 러그만 깔아주세요. 러그는 적당히 열을 분산시켜주면서도 쿠션감이 있어서 편안합니다. 두꺼운 솜 매트는 열을 너무 잡아서 과열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면 소재나 극세사 러그 정도가 딱 적당해요. 보일러를 평소에 자주 켜두시는 편인가요? 마지막으로 습도 이야기를 꼭 드려야겠습니다. 습도 60%만 맞춰도 체감 온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습도가 낮으면 같은 온도라도 훨씬 춥게 느껴집니다. 환경연구원 자료를 보면 습도 50에서 60% 정도가 가장 따뜻한 체감 환경을 만든다고 보고됐어요.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건조하면 같은 온도라도 5도는 더 춥게 느껴집니다. 제가 아는 박은하 68세님은 젖은 수건을 방에 널기만 했는데도 한층 따뜻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습도가 올라가니까 보일러 온도를 2도 낮춰도 전혀 춥지 않더래요. 여러분도 젖은 수건을 걸어 두시거나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시거나 소형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조절해 보세요. 물을 끓이는 것만으로도 습도가 올라갑니다. 다만 습도가 70% 이상 올라가면 결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창문에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면 환기를 좀 해주셔야 해요. 겨울철 집안 습도는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전기장판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확장 실천법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전기장판 효율을 2배로 올리는 확장 실천법 정리. 요즘 난방 텐트 많이 쓰시죠? 텐트는 열을 가두는 구조라서 전기장판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 열을 모아두니까 같은 전력으로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혼자 사시거나 방이 넓은 경우에 텐트를 쓰시면 난방비를 엄청나게 아낄 수 있습니다. 방 전체를 데우는 대신 텐트 안쪽 작은 공간만 데우면 되니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원룸에 혼자 사시는데 난방 텐트를 설치하고 전기장판만 최저 온도로 켜두시니까 한 달 전기세가 10,000원도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일러는 아예 안 켜도 되니까 가스비는 제로고요. 다만 결로를 방지하려면 하루에 5분 정도는 꼭 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텐트 안에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를 열어두시고 창문을 잠깐 여시면 됩니다. 텐트 안에서는 장판을 최저 온도로만 사용하세요. 공간이 좁아서 금방 따뜻해지니까 높은 온도는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뜨거우면 답답하고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난방 텐트를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기장판은 반드시 단독 콘센트에 꽂으셔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멀티탭 과부하가 화재 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소방청 통계를 보면 겨울철 전기 화재의 30% 이상이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히터나 텔레비전, 가습기 같은 다른 전자제품과 함께 꽂으시면 위험합니다. 전기장판 자체는 전력 소비가 적지만 다른 기기들과 함께 쓰면 멀티탭이 견디지 못하고 과열되는 거예요. 특히 히터는 절대 안 됩니다. 히터는 전력 소비가 엄청나거든요. 벽에 있는 콘센트에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주세요. 멀티탭을 쓰시려면 최소한 용량이 큰 것으로 쓰시고
장판 외에는 전력 소비가 적은 기기만 함께 꽂으세요. 휴대폰 충전기 정도는 괜찮습니다. 지금 장판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요? 라텍스나 메모리폼 매트리스 위에 전기장판을 절대 깔지 마세요. 이런 소재들은 열을 머금는 성질이 있어서 내부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집니다. 라텍스는 특히 열에 약해서 변형될 수도 있어요. 장시간 사용하면 화재 위험이 커지는 거죠. 실제로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장판 깔고 쓰시다가 불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매트리스가 열을 가두고 있다가 어느 순간 발화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만약 라텍스 매트리스를 쓰고 계시다면 면요나 얇은 러그를 한 겹 중간에 깔아주세요. 그러면 열이 적당히 분산되면서도 따뜻함은 유지됩니다. 아니면 장판을 매트리스 위가 아니라 바닥에 깔고 그 위에서 주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캠핑 매트 같은 얇은 매트를 장판 위에 깔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깔고 있는 소재는 어떤가요? 조절기 위치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전자파 대부분은 조절기에서 발생하거든요. 전기장판 자체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미미한 수준인데 조절기는 전기를 제어하는 부분이라 전자파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조절기는 몸에서 최소 50cm 정도 떨어뜨려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머리맡에 두시는 건 피하세요. 발 쪽이나 옆으로 두어서 거리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전자파에 민감하신 분들은 1m 정도 떨어뜨려 놓으셔도 됩니다. 조절기 선이 짧으면 연장선을 쓰시면 돼요. 작은 차이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임산부나 어린아이가 쓸 때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절기는 어디에 두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타이머 기능을 꼭 활용하세요. 장시간 장판을 켜두시면 저온화상 위험이 커집니다. 한 자세로 오래 누워 계시는 것도 위험하고요. 저온화상은 뜨겁다고 느끼지 못하는 온도에서도 오래 노출되면 생기는 화상이에요. 특히 어르신들은 피부 감각이 둔해져서 뜨거운지 잘 모르시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 전 1시간 정도 미리 예열해 두시고 타이머를 설정해서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겁니다. 잠들 때쯤 되면 이불이 충분히 따뜻해져 있으니까 장판이 꺼져도 아침까지 포근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이머 기능이 없는 구형 제품이시라면 시중에 파는 타이머 콘센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새벽에 추우시면 다시 켜지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꺼지고 새벽 5시에 다시 켜지게 하는 거죠. 평소 장판 타이머 기능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전기장판은 전기세가 많이 드는 기기가 아니라 가장 효율 높은 난방 도구인데 잘못된 사용법 때문에 위험과 비용이 동시에 커졌던 것입니다. 같은 30평대 아파트에서 어떤 집은 10만원, 어떤 집은 50만원씩 난방비를 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과열이나 결로, 저온화상 같은 위험이 생기고 난방비도 줄지 않습니다. 심지어 화재 위험까지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보일러 온도를 3도에서 5도까지 낮춰도 아랫목처럼 포근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스비는 절반으로 떨어지고 전기세는 조금만 올라가니까 총 난방비는 확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바닥 구조에 맞게 깔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냉바닥이면 은박 돗자리를 제일 아래 깔고 그 위에 러그, 장판 순서로 깔아야 합니다. 온돌 바닥이면 은박 빼고 러그만 깔아야 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난방 효율이 30% 이상 올라갑니다. 둘째, 보일러와 전기장판을 함께 쓰되 보일러 온도는 낮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보일러는 18도에서 20도로 낮게 설정하고 장판은 중간 온도로만 켜세요. 이렇게 하면 가스비가 절반으로 떨어지면서도 훨씬 따뜻합니다. 셋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단독 콘센트 사용, 라텍스 위 사용 금지, 타이머 설정, 조절기 거리 확보, 이 4가지만 지켜도 화재 위험은 거의 사라집니다.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닥 구조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집에 가시면 제일 먼저 바닥을 만져보세요. 차갑다면 당장 은박 돗자리를 사서 깔으시고 따뜻하다면 은박 빼고 러그만 쓰세요.
이 순서만 지켜도 이번 겨울 난방비 절감 효과는 바로 체감됩니다. 다음 달 고지서 받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월 40만 원 차이, 석 달이면 12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가족들과 맛있는 외식도 하시고 손주들 용돈도 듬뿍 주실 수 있잖아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실내 온도와 수면질의 관계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 어떻게 자야 숙면을 취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